오늘 로그 함수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함수 공통수학 2에 나오는 함수 개념을 알아야 돼서 함수부터 좀 보고 갑시다. 풍산자 공통수학 2 188쪽 보시면 되고요. 함수의 정의부터. 이제 함수라는 건 어떤 걸 말을 하냐면 풍산자 밑에 나와 있는 예시로 한번. 보통 x라는 집합에 있는 1, 2, 3 이렇게 되는 숫자가 y라는 집합에 있는 4, 5, 6하고 대응이 된다고 할 때, 뭐 1은 5로 대응이 되고 2는 5로 대응이 되고 3은 이제 6으로 대응이 된다고 할 때 이 대응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 자체. 요거 함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함수가 이 전체 대응되는 관계 하나를 함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쪽에 있는 원소들을 이걸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쪽에 있는 원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이라고 해서 정의역이라고 하고 대응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4, 5, 6 이 후보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해요. 공역.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함수랑 대응이 되는 연결이 되는 요 5랑 6 있죠? 5하고 6의 집합을 따로 치역이라고 합니다. 함수값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치역은. 그럼 이제 얘 함수 이름을 함수가 영어로 function이니까 그 앞글자 f를 따서 함수 이름을 지어주는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 f1이 5로 가고 f2가 이거 역시 5로 가고 f3이 6으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함수는 이런 대응 관계 하나를 함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을 넣고 1이라는 걸 누르면 5라는 음료수가 나와야 되고 2를 눌러도 역시 5라는 음료수가 나와야 되고 3번을 누르면 6번 요 음료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함수가 될 수 없는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판기 고장난 걸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x가 1, 2, 3 정의역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 공역 y가 4, 5, 6이라고 해보자. 근데 그거 풍산자 188쪽 밑에 니은 예시예요. 2가 5로 대응되고 3이 6으로 대응된대. 1이 대응되는 애가 없어. 그럼 자판기에 1번을 눌렀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내 돈만 먹은 거지. 그럼 이건 이제 자판기가 고장난 거라서 이런 애들은 함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응되는 애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디귿처럼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제 요렇게 대응되고 3번이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 1번을 눌렀더니 5 하나 나왔고 2번 눌렀더니 5 하나 나왔는데 3번을 누르니까 5번, 6번 음료수가 동시에 나왔어요. 이것도 땡큐긴 하지만 고장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판기 고장난 거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럼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x 원소 하나가 y 원소 하나랑 대응이 돼야지 대응이 안 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이랑 대응되는 게 있으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런 느낌인데 뭐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자판기다. 자, 1번. 집합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첫 번째 x에서 이거를 정의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x로의 함수 요 뒤에 있는 걸 공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그림을 아까처럼 그려보면 x에서 x로의 함수를 골라주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는 이제 x를 절대값 씌워서 생긴 값과 대응을 시키는 거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씌우면 1이니까 요렇게 대응되겠고 얘는 요렇게 대응되겠고 1은 절대값 1은 요렇게 대응되겠고 그러면 얘 모든 x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x 하나가 2개 이상의 y값을 갖는 애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공역에 있는 원소가 인기가 많은 건 괜찮아요. 여러 개 화살표를 받는 건 괜찮아. 근데 뭐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가 욕심내는 애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게 없거나. 얘는 함수가 맞죠. 하나 대응되고 그리고 이렇게 인기 많은 건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번은 함수가 맞는데 이제 2번을 보시면 똑같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1 여기서 이번엔 x 더하기 1 하고 대응을 시켜야 됩니다. 얘 더해서 0, 얘 1 더해서 1. 근데 얘 1 더하면 인데 대응될 수 있는 게 없어. 공역이 없어. 그럼 화살표가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대응되는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함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가끔 나오는데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푼다거나 그림 그리는 게 귀찮으면 표를 그려서 저 공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3번. 자, 3번 정의역 공역 치역부터 빠르게. 정의역은 이쪽 왼쪽에 화살표를 보내는 애가 정의역이죠. 근데 이제 집합이라서 우리 집합의 원소나열법처럼 1, 2, 3,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공역은 이 의미가 함수 f는 정의역을 x로 하고 공역을 y로 해서 대응되는 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공역은 y 자체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치역은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대응을 받는 함수 값들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화살표를 받지 못하는 1은 제외를 하고 2, 3, 4 이게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떤 x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 값이 3인 정의역의 원소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3으로 대응되는 애 찾아주면 되는 거지. 3으로 대응되는 2 하고 3 이거 두 개가 답이 되는 거고 2번은.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대입한 게 그대로 함수 값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1은 얘 첫 번째 F1은 얘 X가 1이니까 그대로 1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1이 아니라 2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은 안 돼. 이제 F2도 그대로 2가 나와야 하는데 2는 3으로 대응되고 있으니까 얘도 안 돼. 근데 이제 F3하고 F4를 보시면 F3은 3으로 가고 있으니까 X가 X로 나오는 거 맞죠? 요거 가능. 그리고 F4도 4가 그대로 4로 대응이 되고 있는데 4랑 4랑 똑같으니까 요것도 가능. 그래서 요거 3번 답은 3하고 4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보고 193쪽에 11번에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수학원 대수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방금 한 것처럼 집합 하나하나 원소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 함수 그래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과연 함수의 그래프인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요 원그래프 한번 볼까요? 아까 함수가 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냐면 x값이 y값을 갖지 못하거나 이렇게 집합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1, 2, 3, a, b, c라고 했을 때 얘가 1이라는 게 함수값을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x가 여러 개의 함수값을 갖는 게 이게 함수가 되지 못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 요거는 이제 x좌표가 뭐 x라고 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이 두 개거든요. 같은 x좌표를 갖는 게 두 점이나 돼. 얘도 이제 뭐 x, 여기 y좌표를 y1이라고 하면 이건 x, y1이고 요거는 x, y2고
같은 x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함수값이 두 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하나의 x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y를 갖는 걸 다 제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x가 같은 애 하나에 대해서 y값을 갖는 애 두 개 이상이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다. 함수이려면 수직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어디서 수직선을 그리든 반드시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요런 데서 원방이랑 원의 방정식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수직선 그으면 x값은 하나인데 y값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되는 거고 1번도 마찬가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3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x, y 좌표가 2, y 좌표가 3 하나의 x좌표에 대해서 y좌표 두 개 나오니까 이것도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런 데서 수직선 그려보면 다 한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 갈라지는 구간에서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위에는 동글뱅이 색칠돼 있고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x는 0이라는 수직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선 안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 그래프가 3번하고 5번이 되는 겁니다. 함수 그래프를 판별하시려면 일단은 수직선 그린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수직선을 그려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그게 함수 그래프가 될 수 있어요. 밑에 풍선자에는 이렇게 나왔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y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보면 된다.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 12번 빠르게 보면 이제 12번은 여기 1번 그래프는 x가 2일 때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요거 함수 그래프 아니고 요거 맞지? 요거 함수 그래프 가는 어떤 수직선에서 그리더라도 수직선을 그리더라도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2번 맞는데 3번은 요렇게 되는 요 수직 쪽 있죠? 수직 그래프. 여기서 무수히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 함수 그래프 아니고 얘도 요렇게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 아니고 5번이 함수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답이 됩니다. 함수 그래프 판단법은 수직선을 그려보면 된다. 그 다음에 194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함수를 볼 건데 이것도 써야 되는구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대1 함수. 그 밑에 있는 예시 1번을 보시면 1대1 함수는 이런 거예요.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있는 모든 원소와 말 그대로 1대1 하나당 하나, 하나당 하나, 하나당 하나 이렇게 대응되는 걸 1대1 함수라고 해요. 여기 공역이 4, 5, 6, 7이지. 지금 대응이 안 되는 게 7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역에 대응되지 않는 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1대1 함수인 건데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간지나게 써보면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풍산자 그 위쪽에 기호에 의한 정의 맨 오른쪽 부분 표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속 나와요. x 값이 다르면 y 값, 다시 말해서 함수값도 다르다. 1대1 함수구나.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1대1 함수. 그럼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1대1 대응은 무엇이냐면 1대1 대응. 거기 예시에 이렇게 나와 있죠? 2번 예시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나요? 쟤랑 차이점 보이시나요? 쟤랑 차이점 보시면 얘 1대1 함수는 치역에 공역에 남는 애가 있어도 돼. 근데 1대1 대응은 남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치역하고 치역 4, 5, 6하고 원래 있는 공역 4, 5, 6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대1 함수처럼 하나당 하나, 하나당 하나, 하나당 하나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에다가 1대1 함수 특징에다가
치역하고 공역하고 일치한다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1대1 대응 보시면 치역에 있는 원소 개수, 공역에 있는 원소 개수, 정역에 있는 원소 개수가 다 똑같아요. 3개, 3개, 3개. 이런 특징도 있고. 그러면 요거 그래프 판별법 한번 밑에서 볼게요. 아까 함수 그래프 판별법은 수직선을 그으면 된다고 했어요. 수직선. 그러니까 요렇게 원형 같은 경우는 수직선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뭐 아까 2차 함수 같은 모양 나왔었죠? 요런 애들이 이제 수직선을 그렸을 때 계속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함수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래프 판별법은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일단 얘가 함수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수직선을 그어서 계속해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는 맞아요. 그럼 이제 1대1 함수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수평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엔 수평선. 얘네들은 수평선이니까 y좌표가 다 똑같아. 근데 x좌표가 달라. 얘 x1, 이거 x2, 이거 x3라고 해볼게. 얘네들 x좌표가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고 했는데 x좌표가 다른데 함수값 y값이 다 똑같아져 버리죠. 요런 애들이 이제 1대1 함수 그래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선을 그렸을 때 x가 다 다른 점들은 y값도 다 다른 점을 가져야 되는 거라서 요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안 되지. 이렇게 내려오면 수평선을 그려서 다시 만나는 점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1대1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증가할 땐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거나 감소할 땐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거기 풍선자 중간에 써 있습니다. 중간에 세 번째 줄. 따라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도 수평선을 그려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수평선을 그려서 한 점에서만. 그러니까 1대1 함수 그래프 판별법은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근데 일단 1대1 함수도 함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통과하면 그 후에 수평선 그려서 1대1 함수인지 판단을 하시면 되고, 더 쉽게 보시는 건 이거 계속 증가하는지 계속 감소하는지를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뭐 얘 볼까요? 얘는 2차 함수 그래프는 맞는데 수평선을 그려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건 이제 1대1이라고 할 수가 없겠다.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거 보는 이유, 역함수를 좀 봅시다. 우리 215쪽 보시면 돼요. 215쪽. 네. 오케이, 여기. 자, 역함수는 아까 함수 정의 다시. 정의역이 x 1, 2, 3 여기 식으로 가야지. 공역이 y 4, 5, 6.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f라는 함수라고 하자. 1이 4로 대응되고 2가 5로 대응되고 3이 6으로 대응되고.
이때 역함수는 뭘 역함수라고 하냐면 반대로 대응되는 걸 역함수라고 해요. 1이 4로 대응이 됐어? 그러면은 4가 1로 대응이 되는 이 반대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고, 쓸 때는 우리가 기호로 쓸 때는 마이너스 1제곱처럼 마이너스 1승 써주는데, 읽을 때는 f 인버스 반대의란 뜻이죠? 이렇게 읽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함수값을 보면 1을 대입하면 f1은 4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f 인버스 4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f2는 5 f3은 6 그러면 f 인버스 5는 2로 가고, 그리고 F 인버스 6은 3으로 대응되고 이렇게 요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 하나 보이시나요? 여기 인버스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있는 함수가 FA는 B에 대응이 된대. 그러면 F 인버스를 씌우면 두 개 자리를 바꿔주면 되죠. 여기도 두 개 자리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요거 FA가 B로 대응되면 F 인버스를 씌우면 B는 A가 된다. 요런 규칙이 있고, 요걸 떼도 인버스를 뗄 때는 XY 자리 바꿔서 FA는 B가 된다. 요 식이 역함수식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에요. 역함수의 함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역함수 함수식을 직접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버스를 떼거나 다시 붙여서 XY 자리 바꿔주는 걸 많이 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역함수를 가지려면 원래 함수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뭐야? 1, 2, 3, 4, 5, 6. 펑션 f가 요렇게 대응이 돼. 이거 일단 함수는 맞아요. 그리고 인기 많은 건 괜찮다고 했어. 1이 5로 대응되고 2가 5로 대응되고 3이 6으로 대응되는 함수는 가능해. 근데 이제 역함수 입장에서 보시면 반대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얘가 대응이 될 함수값이 없어. 여기서부터 틀렸죠. 그리고 5가 요렇게 두 개나 가져와요. 역함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렇게 욕심내는 건 안 되니까 요것도 틀렸고 함수값 없는 4도 틀렸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하나로 몰리는 애들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대응이 안 되는 애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쁘게 1대1, 1대1, 1대1이 대응이 돼야 되는 거고, 남는 애도 있어서는 안 되고 1대1 함수도 안 되고, 그래서 역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그러면 문제 몇 개 풀고 배수로 넘어갈게요. 69번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인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1대1 대응은 요렇게 보시면 이제 하나인데 요 7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지. 요것도 안 돼요. 이렇게 남는 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얘 가능하네. 1대1 대응에 남는 애 없으니까 1대1 대응.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면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 판별법, 수평선을 그려보시면 되죠. 수평선 그려서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니까 1대1 대응 맞습니다. 요거 디귿 맞고, 근데 얘는 여기서 글렀네. 너무 많이 만나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이제 71번에서 역함수 어떻게 직접 구하는지, 식을 구하는지 볼게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역함수식은 직접 구하는 거는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을 직접 구할 때 복잡한 게 좀 많아서 그래요. 요거 역함수를 구해라. 우리 역함수가 x, y 요렇게 대응되는 게 함수라면
반대로 대응되는 게 역함수니까 x하고 y 자리를 바꿔서 대응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x하고 y 자리를 바꿔서 x는 3y 더하기 2 요렇게 일단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자리 바꿔주시고 우리가 함수 표현할 때 y는으로 많이 표현하니까 이 식을 y는으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로 마이너스 2 넘겨서 3으로 나누면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역함수 식이지. 그래서 구하기 귀찮아서 웬만하면 어떤 성질을 써주시면 되냐면 그 다음 문제 73번 요거 fx는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ab를 구하라고 했는데 fx가 2x 더하기 1이야. f 인버스 1이 5야? 인버스 5가 1이야? a야? 뭐래? f 인버스 5가 a야? 그러면 f 인버스의 식을 직접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인버스 떼고 x, y 자리 바꿔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인버스식 구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면 2a 더하기 1은 5, 2a가 4니까 a는 2. 이렇게 구하시면 끝납니다. 웬만하면 식 구하시는 거 아니고 공식,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어서 역함수식을 구하는 게 너무 쉬우면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좀 볼 건데 뭐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220쪽에 81번으로 바로 갈게요. 220쪽에 81번. 오케이. 다시 역함수. 이게 원래 함수 fx가 y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건데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 인버스. 그러니까 f 인버스 y가 인버스 이쁘게 이게 x로 대응이 되는 걸 역함수라고 하니까 x랑 y 자리를 바꿔주는 거라고. 이렇게 x, y 자리를 바꿔주는 게 역함수. 자, 우리 대칭 이동, 도형의 이동에서 x랑 y 자리 바꾸는 게 뭐였냐면 fx가 f 인버스가 될 때 x, y 자리를 바꿔서 식을 조작을 하면은 인버스 식이 되는데 이걸 대칭 이동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대칭이었냐면 y는 x 대칭이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x랑 y 자리 바꿔서 우리가 푸니까. 그래서 실제로 원래 함수 그래프하고 역함수 그래프도 y는 x 대칭돼서 나타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수로 구할 때 더 중요한데 이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4일 때 fx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그러면 fx하고 역함수 f 인버스하고 연립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교점을 찾으려면. 근데 이거 연립할 때 역함수식 웬만하면 직접 구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연립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저 EX 플러스 A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이 정도라고 할게. 얘가 fx EX 더하기 A 기울기 2를 가진 뭐 y절편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직선이고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 직선을 y는 x는 x축과 45도를 이루는 45도 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셔야 돼요. 요 흰 선을 파란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돼. 요거는 그대로 될 거고 요 점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요 연두색 선이 역함수 그래프야. 자, 그러면 나는 요 fx 그래프하고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 요 교점을 찾으려고 해. 이 교점의 x좌표가 4래. 근데 봐봐.
여기서 역함수 그래프가 없어진다고 해도 요 교점이 뭐랑 뭐의 교점도 되냐면 원래 함수하고 y는 x와의 교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역함수를 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하고 y는 x하고 요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연립. 지금도 요거 두 개 연립을 할 건데 교점의 x좌표가 4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x좌표가 4인데 y는 x 위에 있으니까 y좌표도 똑같이 4가 되겠네. 요 점의 좌표가 나왔죠? 4,4. 그럼 이 4,4가 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대입하시면 되겠지. fx의 대입, f4는 428 더하기 a, 이게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고 할 때 역함수 안 찾고 y는 x에 대해서 연립을 하시는 거 하고, 그리고 y는 x는 x좌표, y좌표가 똑같으니까 좌표, x, y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좌표를 다 알려준 거랑 다름없다는 거.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수에서 로그 함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